그 일요일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가량 인디 토크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거, 또 소감 이런 거 많이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셨던 감정들 함께 좀 나누고 또 다른 마음들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람의 세월 지성 아버님과 함께 공동 연출한 김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또 걸음 해주셨는데 두 분 소개시켜드리고 짧게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상 지성이 아빠라는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이 아빠 문종택 감독님 그리고 요조 아티스트님 두 분 모셨고요. 감독님 말씀부터 소개와 인사말 짧게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성이 아빠입니다. 이 5글자 이름을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띄어내고 제 이름을 찾아내야 될 건데 이렇게 항상 극장을 찾아주셔서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뵈면 보통 우리가 극장을 간다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끼리나 친구나 지인들끼리 이렇게 팝콘도 먹으면서 영화를 보시는데 바람의 세월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찾아오신 이 발걸음이시거든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조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어느 영화의 GV 자리가 그렇겠지만 오늘은 여느 때보다도 좀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좀 많이 듣고 싶어서요. 많이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시간,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혹시 그 N회차 가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두 분 계시네요. 네, 일단은 그 포스터를 저희가 일단 선물로 두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뒤에 계신 두 분 일단 다 주십시오. 네, 저쪽에 맨 끝에 저쪽에 계신 여기 앞에 마스크. 그리고 혹시 지방에서 왔다. 이쪽 분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이제 세 분께 일단 먼저 포스터를 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방에서 오셔서까지 영화를 보시는 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 N회차 관람하시는 마음은 뭘까? 제가 나중에 마이크 한번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영화 바람의 세월 이제 시작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이 2022년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만나 뵙고 우리 영화, 가족들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 촛불 시민들한테 감사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이제 듣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영화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고요. 지금도 영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약간 좀 아득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많이 홍보 나갈 때 상당한 양의 그런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록을 하고자 해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엄마 아빠들 그 당시 2014년 8월 달에 정말 막 현란한 소리가 다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뭐 대학을 공짜로 가네, 뭐 니네가 나라를 구했냐, 뭐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냐, 막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언론이 퍼뜨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주워 담는 지금 그 당시는 이런 얘기도 사실 못할 정도로 뚜껑이 열던 시간이어서 그래서 그냥 카메라는 겁나서 못 만졌었는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냥 온만 눌러놓으면 다 되더라고요. 이 영상 카메라가. 그래서 그냥 찍히면 찍히는 것보다 하고 그냥 싸우기 바빠서 그래서 막 한 손으로 방패도 잡고 뭐 경찰들 캠코더 체정하는 거하고 카메라 가지고 칼싸움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 이제 하다 세월호 유가족이 영화까지 만드네 이 소리가 벌써 이미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전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랜 기간 카메라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환태 감독님 비롯해서 우리 독립 영화 하시는 미디어 감독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제작사인 연보농 치마 김일란 감독님이 아버지가 이런 기록이 이 정도에 있는 줄 사람이 모르니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좀 알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이 돼서 환태 감독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 처음에는 제가 가진 영상물만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통째로 다 드렸더니 이게 어떤 그림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다른 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상당한 양을 한 50테라 정도 되는 걸 거기서 선별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도 끝까지 다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점은 제가 찍은 거라 첫 번째 앞꼭지만 딱 보면 뒤에 어떤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했고 어떤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다 선별을 해서 환태 감독님이 명령을 했죠. 아버님 추려서서 들어가야 할 장면들을 아버지가 고르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한 7테라 정도 이렇게 들여서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기록이 없잖아요. 이제 2014년 8월 8일부터 해서 그 초반 거는 이제 우리 미디어 감독님들 도움 주시고 또 우리 4.16 기록 그 위원회 감독님들 도움 주시고 해서 소문은 그냥 세월호 유가족 지성이 아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카메라하고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제가 조금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월호다. 그리고 행복이고 그리고 인양이 잘 될 수 있나를 지켜보는 동거차도이고 광화문 기업관 광장이고 그리고 지금 임시로 이전해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 기업관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들어설 생명안전공원 안산 화랑유원지 그것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피해 가족과 수많은 날 주말을 쏟아부었던 촛불 시민들이 함께 만든 영화 여기에 전부 다 저희 스태프이 다 동조해서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7테라 정도 또 이제 미디어 공부님 기타 저희 사일연대 미디어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남겨놨던 자료들 또 제가 촬영했던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가늠해 보시면 양이 엄청나니까. 근데 사실 이제 50테라 중에서 7테라 정도를 골라주셨으니까 그 얼마나 그
노고가 많으셨는지 또 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걸 보셨을 때 이렇게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존님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세월호 가족분들과 연대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활동들,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직접 같이 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 좀 만나 뵙고 또 이제 영화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공부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언젠가부터 그 어떤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팔로우업 하기가 자꾸 놓치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어도 살다 보면은 또 각자의 삶이 또 바쁘고 각자의 관심사들이 또 있고 그때그때 또 뭐 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급급하게 해결하느라고 이렇게 팔로우업 하다가 또 놓치고 그러다가 또 기사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또 이렇게 알았다가 또 이렇게 놓치고 하는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구멍 난 부분들을 좀 메꾸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아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어떤 것은 그냥 소식으로만 알던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좀 더 절절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한태 감독님께서 뭐 그간 많이 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셨다고 해주셨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저도 약간 좀 가물가물해지는 부분도 있고 어느새 기억에서 약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맞아 이랬었지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돌아보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박수 쳐주십니다. 오늘 박수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세월호 또 아티스트시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곡도 글도 쓰시고 배우 활동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또 유전님의 어떤 삶 속에 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또 계속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을 이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마음들 전해주시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험 들어놨던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맨 끝에 아까 N회차 관람 했던 분이신데 제가 N회차 관람 해주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쉽지 않고 어려운 걸음인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소감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면서 일단 저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몰랐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GV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가족분들 이야기 듣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좀 고민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 중에 유가족분이 너무 외로우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정말 미약한 도움이겠지만 어떻게든 함께 연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안산에도 상영관이 처음엔 아예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래 3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많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또 마지막에 또 아버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산 그 극장을 열었던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 아버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뭔가 하셨는데 그 영화에서 그런 약간 나레이션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무엇 하더도 그냥 얻어진 것이 없는
하다못해 이놈의 영화관도 투쟁을 해야 되는. 그렇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이지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육두문자 그냥 해가지고 대들었을 건데 안산하고 아직도 한 곳도 열리지 않은 곳이 제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그 질문하신 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 안산에도 한 군데가 없어서 극장이 없는 곳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겠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일까? 안산과 제주. 물론 이제 극장은 다 뭐 개별로 다 사업하시는 곳이라 그렇게 되지만 이제 안산에 조금 여러분들이 매진시켜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없어진 극장이었지만 안산 CGV가 이틀 3일 전에 또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수고하시는 여기 이제 우리 김일권 대표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네마달 배급사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뛰었고 안산에 열리지 않은 걸 오후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제가 그날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한태 감독님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그걸 보는데 그날 제가 밥을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시네마달 김일권 대표님한테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했더니 대표님도 말을 뭐뭐뭐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황당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제가 졸업이도 하고 해서 열심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저는 또 나름대로 뒤에서 우리 촛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좀 군부를 떼서 전화를 해라. 그래서 좀 위아래로 좀 협공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 저 때문에 시네마달고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어.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끄떡끄떡 하고 계시는 게 다들 제 이 말씀 드릴 때 아마 KBS 다큐 불방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방송국 특집을 갖다가 틀어막는데 이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 시간밖에 열리지 않는 극장을 그냥 예매로 쉽게 말하면 이제 카드 날린다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눈물나게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장에 며칠 전에 갔는데요. 한 100여석 정도 되는 좌석에 한 2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영화를 저도 한번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표를 끊으려고 했더니 매진이야. 매진되면 표가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장을 시키는 그런 감내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질문하신 그 N차 관람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든 제 영화를 3번째 보고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막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쏟았습니다. 오늘 처음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따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때 한번 같이 다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죠. 네, 그 영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아버님의 마음 담아서 영화 만들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도 있다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요조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책방하고 계시잖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상거 연극차. 그러니까요. 저 지금 너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 책방에서라도 한번 상영을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책방에서 이제 4월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 상영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오멸 감독님의 지슬이라는 영화를 지금 같이 보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바람의 세월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그 신뢰받은 배우사 직원분들께서는. 예. 그 강정마을에 또 이제 몸종인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해보면 좋겠다. 또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영화 보셨지만 맨 마지막에 엔딩 곡이 있잖아요. 가수님이 강어달님 가수님이세요. 꼭 안아주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꼭 안아주세요를 이제 다시 이번에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그 뒤에 아버님이 이제 합창단, 사회적 합창단 분들과 이제 같이 지휘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셨던 게 이렇게 믹싱이 돼서 이렇게 엔딩곡이 만들어졌는데요. 강어달님 가수님도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꼭 모셔야 되는데 지금 못 모셨는데 기회가 되면 꼭 같이 뵀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생기네요. 저도. 혹시 질문이나 소감이나 나눠주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저는 그 담원고 아이들하고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세월호가 물에서 사고 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도 저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어. 근데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자리가 다 찼다고 해서 예약을 못해서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예약할 수 있었다면 나도 저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서 아이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사실은 그때 저 뉴스를 저는 병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암 투병 중이었고 다 구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보라는 소식을 듣고 저 철판으로 만든 배를 걷어내면 그 안에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 저체온증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저게 그렇게 배를 끌어올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가? 라고 수없이 반문했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분들이 그 천막에 계실 때도 사실은 그 앞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천막 뒤로 다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분하고 광화문을 지나게 됐는데 그분이 벼랑간 이야기를 툭 던진 말이 아휴 이제 그만 좀 하지 였어요. 그런데 저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말이 참 아팠어요. 근데 그분에게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도 못했어요. 나보다 연배도 높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나는 내 새끼가 어쩌면 저 배에 탔었을 수도 있었는데 화를 면해서 가슴을 썰어내리긴 했지만 저분들을 위로할 말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어떤 말로 저분들에게 위로를 하지? 감히? 그래서 사실은 그 앞을 지나는 것도 힘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뒷길로 해서 다녔던 기억도 있고요. 오늘 영화를 보고 수학여행을 못 갔던 그 둘째,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그 녀석하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녀석은 밖은 위험해 이주의예요. 그래서 출퇴근 외에는 밖을 잘 안 나가는데 또 큰애가 있어요. 큰애는 이제 30살인데 지방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27일 날 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와서 볼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려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데 영화 극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삼성동 어디 영화가 두 타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다 해서 여기를 검색하다가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 포스터를 보다가 저 바람에 그 약간 안개처럼 있는 저 노란 게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다. 디자인을 참 보기만 해도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긴 영상을 10년간의 기록을 이렇게 1시간여짜리로 만드느라고 너무 고생했겠다라는 게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은 아니고요. 2시간 가까이 되는 104분짜리 영화입니다. 그 긴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자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영화관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이후에 가족분들과 오신다고 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극장에 가서 손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생존자분이 극장에 오셨어요. 오셔서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영화 잘 봤고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그때 너무 막 울 뻔했는데 아버님이 그분께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주눅들지 마라. 사라져서 고맙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 말씀 아마 가족분들께서 다 받아들이셨을 것 같고 아버님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영화관 찾으신다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주시니까 저도 좀 괜찮네요. 영화 TV를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지금 오면 처음에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먹먹하셔서 손이 안 들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막 궁금한 것들이 막 나오셔서 극장 관계자분은 빨리 끝내라 그러는데 질문이 많아지고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지금 이렇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바람의 세월 2를 또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어머님이 앞으로 못 지나가시고 시민회관으로 돌아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 지나갈 때 고개를 일절 드시지 못하고 무슨 땅에 동전이 그렇게 많이 흘러면 땅만 보고 가시는 분이 수도 없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영화를 주 목적은 뭐 당연히 뭐 감독님들하고 애를 써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 어저께 어떤 아주 어린 학생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이가 어저께는 좀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 한 10서너 명 그 부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 3파트로 앉아 있는데 유독히 어린아이들이 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혹시 괜찮으면 네가 지금 이거 본 영화를 느낌 그대로 그냥 어떻게 봤는지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니라고 했더니 아이가 멈칫멈칫하게 얘기를 하는데 두 아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자기 손잡고 토요일 날만 되면 광화문광장에 가셨대요. 근데 안 가려고 버틴게다가 이제 아마도 이제 아버지가 조금 뭐라고 하셨겠죠, 이제. 그래서 한 몇 번 갔대요. 근데 자기는 재미없었다는 거야, 그때. 근데 어저께 영화를 보고 아버지가 나를 왜 그 광장에 데려갔는지, 그리고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다고. 지금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그 아이가 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좀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디 세월호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다 표현을 못했지만
이렇게 국가의 부재, 정부의 부재 속에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는데 어저께 그 아이 때문에 사실 어저께 이야기해 주신 분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제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 만나 뵐 때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말 다른 말씀들 듣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같습니다. 그 유저님께서는 이제 그 아티스트 활동을 하시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활동들이 관객분들한테 어떤 말걸기들을 끊임없이 시도하시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어떤 마음들로 관객분들께 이렇게 말걸기를 하시는지 그냥 근본적인 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과 또 연대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그 삶 속에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예술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런 질문 맞을까요, 이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의 예술이요? 네. 글쎄.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창작물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굉장히 친절해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친절해지지 말아야지, 비밀스러워야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맞춰보세요 하고 알려주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들이 늘 다르기 때문에 공연할 때도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대중분들을 만날 때요. 근데 그래서 그때그때의 무드에 따라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일인데 지난 이제 시간 동안 그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할 때 너무 그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의 그런 직업적 역량 부족 때문이었는데 이게 노래를 잘 하는 게 일단은 저의 일이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의 어떤 격양된 감정 때문에 너무 진짜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받으니까 내가 무대에서 온 거밖에 없는데 되게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 어떤 이 상황이 너무 저는 이제 속상하고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괴로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근데 그게 거의 상당 부분 해소가 됐던 사건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4.16 합창단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제주에서 행사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함께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노래는 하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야기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입장이었다가 그날은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간에 느꼈던 제 어떤 스트레스 그런 답답했던 어떤 것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초대 가수의 기타를 빼앗아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야, 제가 예, 박수.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할 때 걱정이 이만큼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지금 뭐라고 이걸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건가? 살짝 겁내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유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갖춰야 할 자세나 뭐 이런 것들, 남북관계 문제도. 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멀리서 오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지방에서 오신 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아까 이쪽 맨 앞쪽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방 어디서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네네,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왔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 박래근 집행위원장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그 그레이존 상영을 했었거든요. 춘천에서.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그동안 좀 너무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좀 제가 어제 이제 또 서울에 이제 집회, 촛불행동에서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서 일부러 서울에 남아서 오늘 이 영화를 좀 보러 왔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다음에는 그 또 전시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사진 전시관을 가서 좀 관람을 할 계획인데요. 저도 이제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촛불 시민분들이랑 이제 집회를 하고 할 때 참여를 했었고,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리본 공작소에서 리본도 만들고 좀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정말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화나고, 정말 지금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이제 당선되시면서 정말 이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가졌었는데 너무 그냥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채 끝났다는 게 정말 비통하고, 제가 되게 제가 대신 죄송한 되게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지금이라도 다시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고 더 목소리 내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상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말 춘천에서도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투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춘천이고 어디고 간에 함께 이렇게 불의에는 싸우고 진실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고요.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이번에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질문 있으신 분 한번 학생이, 아이고, 또 아버님이 또 원하시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또 저기 가운데 그 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가족이 오신 것 같은데, 거기 손 드셨는데, 저 뒤에, 네네.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어요. 아니, 오빠들이 이렇게 너무 무서운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십니다. 부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고마워요. 울자고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면에 세 번째 분이 계속 또 손드셨거든요. 네네. 저 못 봤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저기 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공주에서 올라왔고요. 충남, 대전, 세종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상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쿵쿠팬더만 많이 상영하고 이런 것들을 왜 상영하지 않는가 좀 화가 났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몇 년 뒤에 초등학교 교사가 될 교대생인데 저희 교대에서도 이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우리가 예비 교사로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세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들 근데 너무 정치적인 것 같다, 너무 예민한 문제다, 그리고 굳이 이걸 왜 약간 이런 이제 너무 좀 반복된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좀 있었어서 좀 무기력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4월 13일에 그 기억문화제 하셨었잖아요, 세월호. 그때 저희 교대생들도 몇몇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 같이 계셨던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연대하는, 그리고 같이 울고, 그런 따뜻함 자체가 너무 좋았어서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 제가 가르치고 만날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여주고 잘 기억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 계신 감독님과 그리고 아티스트님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의 세대에게 뭔가 기억을 하고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은지 또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1차적으로 아버님 한번 해주시고 또 받아서 유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되시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로 잘려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KBS 방송이 개인 방송으로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견뎌낼까. 돌아보면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박근혜 정권 때는 싸우기라도 했습니다. 함께 많이들 나오시고 다들 뭐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는 말 그대로 심한 고문을 5년 동안 받았더니 영화에서 거의 그 내용이 나오죠. 세월호가 정치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이거 한번 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감당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정권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여기 문재인 정권 당신 뭐 했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로 본 이 영화가 벌써 그 한마디에 저희는 뭐 여당, 야당, 정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KBS의 다큐 이런 부분을 관여해서 세월호를 정치인들이 끌고 갔고 언론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시민들이 합세를 하게끔 해서 세월호를 자기네들이 정치가 끌어들였지, 저희 피해자들이나 많은 시민분들은 절대 여당 야당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뭐 이 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태원 분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나 국민의당 당원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누구한테 매달리냐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함께 해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왜 세월호가 정치화됐냐고 하는데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테 안 넘겨. 뭐 이혼 랩도 아니고 뭐 저한테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보태면 그 세월호 가족분들 같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변한 게 없어요. 보셨겠지만 배보상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참사 당일부터 배보상 얘기가 나왔던 거, 보상 얘기 나왔던 거 아실 겁니다. 예,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 시선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약간 좀 과장, 악마적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특검 받았잖아요. 또 심지어 어떻게 부족하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그 특검법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사회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국가 권력이 어떤 것들을 보고 지향하고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행동하는지가 딱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참사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신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세월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자책하시는 이 상황들이 얼마나 좀 비극적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은 저는 기억 투쟁 같습니다. 잊지 않고자 하는 기억, 그리고 투쟁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투쟁해 가는 것, 그리고 또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투쟁이 돼, 기록 투쟁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남겨가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요조님 말씀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냥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스스로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기억한다는 건 뭘까? 잊지 않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잊지 않는 것일까? 이런 혼란을 저도 내내 겪어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딱 올해 10주기를 맞이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록하고 영상물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소위 콘텐츠라는 것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0주기를 맞이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열심히 읽어주고 열심히 봐주는 것이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이제 10주기 관련해서 이제 생존자 학생분들 그리고 주변 가족분들의 증언이 담겨 있는 책을 틈틈이 읽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단 그냥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 사회를 바라보는 힘도 좀 길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제가 그런 이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투쟁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받아 적은 또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서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쟁의 현장 속에 꼭 돈이 개입되면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마냥 너무 비슷해요. 그 방식 비슷한 거예요. 그것으로 밀양도 파괴하고 강정도 파괴하고
세월호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수법이 들어왔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제가 그런 책들 속에서 어떤 그런 반복성을 제가 읽어내지 못했다면 아마 몰랐던 사실일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암도 저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더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기 위한 좋은 알미 아니었나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지만, 그리고 많이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힘과 시간을 내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전시도 보고 하는 식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허투른 말이 되지 않게 저부터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멀리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근데 조금 그나마 팁을 좀 드리자면 그나마 시네마달을 다음이나 파란 창이나 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그 동그라미 안에 DA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나마 좀 빨리 찾는 거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네마달 검색하시면 그나마 좀 빨리 어디 진행되는 상황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많이 드시면 제가 힘듭니다. 근데 제일 빨리 드셨던 분이 제가 가운데 저희 정면에 제 정면에서 8번 좀 더 올라가시면 손 드셨던 분. 제가 그랬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손 마구 드신다고.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저도 이제 감명 깊게 잘 봤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 다잡는 계기가 됐는데요. 혹시 영화 이제 제작을 하시면서 긴 분량을 많이 쳐내셨을 것 같은데, 좀 넣고 싶었는데 뭔가 넣지 못했다거나 그런 장면이나 뭐 에피소드 있으신지 여쭐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넣고 싶은 장면이요. 99.9%였습니다. 여기 지금 한 0.1% 되나요? 하나같이. 왜냐하면 사연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피해자들이 특히나 이제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가면 저희 안에 사는 공간에서는 전부 이제 피해자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하는 게 틀리십니다. 일반 카메라 아무리 친한 감독들하고 제 카메라하고는 이렇게 가면 우리 카메라 왔네, 지성이 아빠 왔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할 때도 보면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많이 오는데 저희 부모님들 안에서는 좀 그런 장면을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면 특히 이제 목포 신항에 세월호 인양될 때 제가 그때 가장 많은 소리가 거기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또 막 좀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하다가 웃으니까 또 왜 웃냐고 뭐라고 우니까 또 왜 일 안 하고 왜 또 울고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울지도 마, 웃지도 마, 가만히 있지도 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거의 10년을 지금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느끼죠. 이렇게 표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공인, 요조님 계시지만 문화예술인데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가 일이 터지면 공인이라고 아주 그냥 목을 딸 정도로 덤벼들고 사회에 어떠한 그런 그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만한 꼭지도 안 내보내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뭐 영화에 잠깐 나오고 그러지만 저희들 이사했을 때 우리 순범이 엄마가 뭐 이사 왔어요. 그리고 뭐 영석이 아빠도 이사 왔어요. 이렇게 그 말고도 저희들이 주기 때마다 해외나 또
많은 국내 촛불 시민들께 감사해서 어머니들이 미싱이라 그러나요? 그 표현이 맞나? 재봉틀 해서 마스크도 많이 만드시고 기억 물품도 만드셔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어떤 그 농산물 같은 것도 예,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눔도 주변에 많이 하고요. 뭐 연탄 봉사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어떠한 형식에 갇혀서 행사의 일원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간직한 그대로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그냥 우리 일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제 카메라에 거의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우리 일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아주 보통적인 정상적인 그 장면을 좀 많이 못 담는 게 좀 많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인데 국가가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가뒀는지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연대기적으로 좀 사건을 좀 쫓고 가족분들이 중요했던 걸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쫓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아쉽게 가족분들의 일상을 좀 많이 못 넣은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제 디렉터스 컷, 뭐 2탄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계신데 화이팅! 그 나레이션 네. 직접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나레이션 김한태 감독님께서 시키신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켰어요. 그 나레이션은 이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죠. 꽤 많이 있고 지금의 나레이션을 보신 분들이 관객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드린 거고, 목소리나 톤이 굉장히 좋으세요. 또 그리고 방송 유튜브를 하시고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적합하신 분이긴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영화 만들려고 했을 때 아주 애초에는 아버님의 시선으로 조금 아버님을 주인공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사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얘기들 하면서 주인공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의 목소리보다는 처음에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목소리도 조금 전달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반반을 했어요. 반반. 엄마, 아빠 목소리로 10주기니까 10주기에 엄마, 아빠 기억하는 모습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부탁을 드려서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보다 또 아버님도 이렇게 촬영을 또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아버님 목소리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최종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해되는 게 감정을 이제 꾹꾹 담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에서 감정이 안 올라올 수 없잖아요. 꾹꾹 담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좀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 이제 조금 톤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보고 또 그것들 꺼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다는 말씀 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영상 고를 때도 그렇게 힘든 거하더니 막판에 가서 나레이션까지 이렇게 나레이션 한가 짧게 좀 보태면 가제본을 여러 차례 한 6번 정도 했었어요. 한 2시간짜리를 해서 한 12시간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줄이고 해서 이제 정식 1차 가제본을 만들어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 점검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사회가 아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활동하시는 부모님들 모셔놓고 점검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내일인데 그 전날 저녁에 편집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태 감독님이 그냥 보여드리는 것보다 나레이션이 다 뭐 정리도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실어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머님 반, 아빠 반 이렇게 돼서
그 밤에 제가 누구를 불러 그래서 저희 집사람 불렀죠. 그래서 당신이 앞에 내가 뒤에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시고 이제 저희 스텝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녹음을 하는데 예, 한 단어 치면 컷, 한 단어 치면 컷. 다른 말 안 합니다. 아버지 담담하게 다시, 아버지 담담하게 다시. 그래서 저는 나레이션이 다시오로 기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또 짧은 그냥 나레이션 관련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제 간호금을 이제 편집실에서 했는데 또 그 마지막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배에서 촬영하셨던 그 나레이션 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감독이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아무 말부터 이렇게 숙연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 생각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들이잖아요. 계속 돌아본다는 게. 그 마음이 정말 제가 정확하게 읽혔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우시는 걸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아버님의 마음이 오히려 좀 다르게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질문 또 이렇게 하셨던 분이 많으셨는데 여기 앞에 계신 감사합니다. 전 질문 하나, 감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느 특조위 보고서보다 훌륭한 기록물이다. 훌륭한 시민 교본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양천구에서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매년 4월이 되면 학교에서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어도 잊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런 현수막을 발견할 때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고 반갑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까지는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지성이 아빠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는요. 여기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는 생존 학생들의 첫 등교 장면을 부모님들께서 울면서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맞아주셔서 저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그랬고 아까 그 대원 참사 그 생존자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생존 학생들에게 어떤 위로나 조언을 건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태원 그 젊은 여성분이 굉장히 그 젊으셨어요. 근데 그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아까 한태 감독님이 자세히 좀 못 실었지만 그분이 그날 세상 밖으로 잘 못 나오시다가 그날 영화를 보러 오시는 걸 큰 마음을 먹고 나오셨 날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볼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보기를 잘했다. 예. 아버님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만들어줘서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앞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동력이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려서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정막이 됐고 저는 그때 이제 땅바닥 동전을 얼마 있는가 찾았죠. 머리 땅만 숙이고 있다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지 마라. 어깨 펴라. 살아있는 게 증거고 역사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던져라. 그렇게 세상 어둡지만 않다. 용기를 해서. 여기 이 말씀을 붙여서 우리 생존자 아이들의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좀 사인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인 제가 3번 보고 알았다고. 다음에 꼭 한번 보십시오. 한태 감독님 의중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2시간도 안 되는 그 10년의 기록을 다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어서 어떤 효과를 넣어놨습니다. 저의 마음이자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흔들릴 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아니고 그 장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내부에서 바깥에 창문을 찍으면서 빗물이 흐르는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카메라가 선 자리는 아이들이 있던 객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벚꽃도 움직이고요. 팽목등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좀 한 번 더 찾아주시면 좋겠고, 생존자 아이들의 장면이 첫 등교하는 장면과 그리고 우리 생존자 우리 민지가 화랑이온지 그 당시 합동 분향소가 있을 때 발언을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자막을 썼습니다.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생존자니까 생존자라고 쓰지요. 생존자 아이들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살아 돌아온 아이들의 그 생존자가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친구를 버리고 돌아온 놈이라 국가가 그렇게 씌웠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저는 쓸 수가 없어서 앞에다가 우리를 붙였습니다. 우리 민지. 그래서 2초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면, 한 글씨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끄럽지만 또 어른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히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기대 그런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말 나온 김에 4월 28일에 광주극장에서 이 영화를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4월 28일 날 일요일 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극장은 단일 극장입니다. 객석이 856석입니다. 뭐 준비하고 이런 요원들 빼더라도 800석입니다. 이 800석을 채운다면 그 채우는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거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이렇게 꺼지지 않고 10주기가 돼서 다시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은 대단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이 힘 그대로가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광주극장 일요일날 오후 3시 한번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에 계신 많은 분들, 지인분들 많이 광주극장을 오실 수 있게 또 다른 도움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조님 마무리 말씀 듣고 또 아버님 간단한 말씀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싶었는데 오늘따라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잘 기억할 수 있게 너무나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신 두 분의 감독님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날 홍대 이 극장에서 너희들을 지켜봐 주셨던 관객분들의 힘으로 아빠가 열심을 다해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늘 옆에 계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람의 세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검색도 해주시고 많이 평도 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걸음에도 따뜻함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을 다했노라 말할 수 있기를.